부모님의 불행한 삶이 내 탓이라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자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죄의식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제일 힘들까요? 일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사람이에요. 특히 직속 상사가 힘들면 미쳐버립니다. 불합리한 지시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모욕적인 언사도 애사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가 놓고 왜 지 발로 뛰쳐나오냐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안 보면 그만인데 직장 내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랑 안 맞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부딪혀야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허락, 승인 없이는 직장 내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다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우선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에 관두는 거예요. 그나마 직장은 정 안 되면 나올 수라도 있죠. 이보다 10배는 더 힘든 게 가족 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삶이라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죠. 그런데 불행한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매달려 뒤엉켜 있습니다. 수영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개인 종목이고 각자 주어진 1인분의 몫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엉켜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둘 다 힘이 빠져 물속에 가라앉고 말 텐데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가장 자주,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뭘까요? 아마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다 안다, 혹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일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만 해도 차에 전국 지도책 한 권씩 다 있었어요. 가끔 개정판이 나오긴 했지만 지도책 한 권 사두면 두고두고 잘 써먹었습니다. 변화가 그만큼 더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도책으로 택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적어도 반년에 한 번쯤은 업데이트도 해줘야 해요. 제때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내비 안내양 음성만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죠. 지금 부모님이 들고 있는 지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어코 내가 다 아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길 안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돼. 알았지? 그게 참 애매합니다. 부모님 때만 해도 좋은 대학 입학하면 잘 닦인 고속도로에 올라탄 격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해서 진짜 공부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바보가 돼 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집안 사정에 대해서 함구하고 쉬쉬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넌 돈 걱정 따윈 하지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회의 첫 발을 딛고 이제 겨우 좀 살아볼까 하는데 부모님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빚만 잔뜩 있어요. 그제야 뒤늦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키워놨으니 이제는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뒤늦게 청구서를 내밀면 정말 답이 없죠. 이런 사례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지금은 자식들 훈수 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부모님 내비부터 업데이트를 꼭 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 주문도 못해서 자식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지 말고 식당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 헤매다가 점원 부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야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새로운 걸 배울 생각은 않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내 앞가림 하기도 벅찰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옛날 지도를 들고 자식들 훈수나 두고 있으니 참 답이 안 나오죠.
그나마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는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느 정도까진 가능합니다. 권위나 물리력을 이용해서 쉽게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아이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면서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다 자란 자식들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비난하거나 자식을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너만 없었어도 내 아빠 혹은 엄마랑 벌써 헤어졌을 거야.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내가 교회에 가고 절에 가는 게 다 너 잘 되라는 마음에서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가족을 위해 내 꿈도 청춘도 다 포기하고 살았어. 결국 부모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까닭도, 부모님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다 자식 탓이라는 말밖에 안 되죠.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으니 너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이걸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 미안함으로 인해 신경증 환자로 성장하기 쉬워요. 늘 남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 뜻을 죽이고 살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좋아할까, 부모님 마음에 들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뭔가 이상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부모님이 결혼하도록 만들고 부모님의 아이를 낳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각자 삶의 방식이 있고 삶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정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 거고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결실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책임도 당연히 부모님 몫인데 그걸 자식들에게 돌린다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부모님의 불행한 삶이 내 탓이라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자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죄의식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들, 엄마에게 너뿐인 거 알지?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도 자식들에게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우리 엄마를 위해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다짐도 골백 번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모님 삶의 의미가 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의존도 사랑이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또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 이 세상에 기생충밖에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곁에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나는 거예요. 만약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커진다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결코 건강한 상황이 아니에요. 타인은 절대 나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게 설령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대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우울해질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집 자식들과 비교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번에 누구 집 아들이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누구 집 딸은 월급 타서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줬다더라. 결국 나도 그런 자식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일상이 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와 비교를 하든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만 확인하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남의 집 아들, 딸들과 비교되고 엄마 아빠 눈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숨이 탁 막힐 겁니다.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자식을 뜻대로 하기 힘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에이, 정없는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놈.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천하에 몹쓸 존재가 된 것 같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부모님 뜻대로
자식이 움직여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어떤 방법을 다 써봐도 누군가 내 뜻대로 조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설령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될까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설령 성공해도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뭘 산 거야. 내 삶에는 내 뜻도 내 의지도 없었구나. 헛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럼 또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명한 부모라면 꼭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아이는 이 세상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내 소유로 여겨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저 아이가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돕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생각을 주입할 순 없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 살아온 세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떠한 조건도 붙어선 안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조건부 사랑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고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너에게 사랑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요. 이 말 속에는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어떤 조건도 달아선 안 됩니다. 그저 너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내가 너답게 사는 게 좋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너란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사랑의 토대 위에서 무한한 안정감을 느끼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실 분도 계실 거고 뭔 헛소리야 하면서 부정하고 화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오늘 예로 든 이야기들은 좀 과장되고 극단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럼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소 격한 표현을 쓴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고 외로울 때가 언젠 줄 아세요? 혼자일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데도 도대체 전혀 말이 안 통할 때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함께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불행해지길 바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자식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강요하다 보니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부모 역할은 이번 생이 처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혹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진 않는지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지한 대화,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